계속해서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현주 NH투자증권연구위원 자리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초 FOMC 이제 끝났죠. 베이비 스텝이 나왔고 하지만 이제 고금리 기준은 이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런데 1월 고용 보고서를 보니까 또 강세가 나왔단 말이죠. 네. 정말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을 못 하겠는데 결국엔 이번 주 예정돼 있는 연준 위원들 발언을 좀 주목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 예정되어 있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다소 매파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견조하게 나타나면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 견조한 고용 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있는 그런 발언들은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는 이번 FOMC 회의 이후에 약간의 뷰를 좀 높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추세적으로 단기 변동성은 있겠지만 추세적으로는 금리 인상 시점이 이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경기가 침체 국면보다는 소프트 랜딩이나 또는 침체를 비껴갈 가능성도 저희는 좀 더 염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적인 모멘텀이나 그리고 금리에 대한 모멘텀을 봤을 때는 저희는 최악의 국면은 지났다. 그래서 단기 변동성이 있을 경우 오히려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소 긍정적인 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최근 발표된 이 중국 지표들을 보면은 이것 또한 좀 긍정적으로 나와서 우리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역시나 우리 시장에 좀 좋게 볼 수 있겠죠? 네, 저희가 미국 쪽 소프트 랜딩 가능성도 하나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입니다. 저희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좀 빠르게 중국의 리오프닝이 진행되고 있고 저희는 춘절 이후에 본격적인 소비로 지표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수출 증가율 역시도 굉장히 적자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1분기가 저점으로 2분기부터는 한국의 수출 증가율 마이너스 폭도 조금씩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에 대한 정책 모멘텀 그리고 중국 쪽에 대한 매크로 모멘텀을 합쳐본다면 추세적으로 한국의 코스피가 그렇게 꺾일 만한 그런 위험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을 봤었을 때 그래도 조금은 이제 긍정적인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국내 시장으로 눈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이 이제 7일 발표될 예정인데 우리나라의 이 MSCI 선진지수 편입이나 이 외국인 자금 유입 가능성 좀 더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MSCI 선진국으로 한국이 편입되게 되면은 당연히 추가적인 자금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플러스적인 요소인데요. 당장에 이런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MSCI에 한국이 선진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모든 요건들을 다 갖춰서 정부가 이를 맞춰준다고 하더라도 검토 기간이 1년이 있고 유예 기간이 1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국이 편입되는 데는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MSCI에서 요구하는 모든 외환시장에 대한 수정 방안을 다 적용하기는 또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플러스 모멘텀이고 방향성 자체는 선진국으로 편입되려는 정부의 의지는 굉장히 긍정적이나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급적으로 혜택을 보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는 달러와 약세 흐름에 좀 더 포커스를 둬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달러가 조금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원화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저희는 전반적으로 연말까지 봤을 때는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1,150원대를 하단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달러 약세 흐름이 결국에는 외국인 수급에는 좀 긍정적이다. 그래서 하반기까지도 외국인 자금은 추가적으로 들어올 여지는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자금 추가 들어오는 가능성 있다 말씀 주셨는데 현재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 중이죠. 이번 주 4대 금융지주 실적 발표가 예정됐는데 오늘 좀 금융주가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상 최대 실적 전망이 예상되고 있어요. 아직 좀 더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4분기 실적을 좀 견인하고 있는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는 섹터는 금융주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실적 발표 역시도 금융주 호재가 좀 나타날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주가지수에는 이미 선 반영됐기 때문에 저희는 추가적인 이런 실적 모멘텀보다는 이번 4분기를 시점으로 1분기와 2분기가 둔화된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좀 더 포커스를 맞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경우는 전반적인 실적이 2분기까지는 계속 둔화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 모멘텀이 존재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턴어라운드라는 측면에서는 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섹터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섹터는 저희는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조선 그리고 인터넷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최악의 국면을 지나간다는 점, 턴어라운드에 대한 주제로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2,500선 현재 시장 앞두고 있죠. 정말 넘을 것 같으면서도 못 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번 주 시장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이번 주는 아무래도 저희가 주말 동안에 발표됐던 고용지표 때문에 시장이라든가 수급적인 요인이나 아니면 환율적인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속도 조절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매파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시장이 쉬어가는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러한 흐름이 지나가고 난 뒤 3월 FOMC 회의가 마지막으로 이제 금리 인상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난 뒤에는 박스권 돌파하면서 안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2,500포인트 선 돌파할 가능성을 저희는 4월 FOMC 기점으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후의 랠리를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이번 주라든가 다음 주 속도 조절이나 되돌림 폭이 굉장히 강할 경우에는 오히려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고요. 섹터별로 저희가 전략을 뽑아보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적 턴어라운드 되는 섹터가 좀 더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는 반도체, 인터넷, 조선 업종이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매력적이고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더 1분기, 2분기 이후에 좀 개선 여지가 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3월 FOMC 이후 좀 금리 인상 마무리가 확실시 될 때 좀 눈여겨봐야 된다 말씀 주셨고 방금 말씀 주신 게 이제 반도체나 조선 인터넷에 좀 주목할 필요가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현재 지수가 한 2,400선 상단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지금 이 반도체와 조선 인터넷을 매수 시점으로 봐도 될까요? 그러면? 네, 일단은 뭐 되돌림이 있으면 당연히 매수하는 게 맞고요. 지금 시점에서도 하반기를 겨냥하고 봤을 때는 연말에 비교했을 땐 지금보다는 가격대는 좀 더 올라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매수하는 전략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조현주 NH투자증권 연구위원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